네, 오늘 나올 우리 정부의 금융시장 관련 대책 27조 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의 효과가 그렇다면 있을지가 또 관심이죠. 전문가와 이 부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 세계가 지금 다 위기지만 우리 경제 얘기를 좀 집중해서 오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관심은 오늘 나올 금융시장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에요. 네. 지금 한 27조 원 규모로 예상이 되고 있고 조율하는 과정에서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이런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나올 것은 금융 부분에 대한 안정화 네. 정책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전체 규모는 약 27조 원 정도입니다. 크게 두 축인데요. 네. 언급은 됐었습니다. 증권시장 안정화 펀드 조성, 그다음 채권시장 안정화 펀드 조성. 각각의 규모는 좀 나와봐야 될 것 같은데 우선 이 증권시장 안정 펀드는 5조 원 이상 정도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채권시장에서 국고채를 사들인 채권시장 안정 펀드는 10조 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이게 되겠고요. 또 하나가 지금 우리도 회사채가 굉장히 좀 흔들리고 있거든요. 네. 기업이 발행했던 부분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어떻게든 이제 보증 방식으로 처리를 하게 되는 크게 세 축으로 27조 원이 구성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좀 많이들 혼동하시는 게 이건 그야말로 이제 금융시장에 대한 부분이고 네. 지금 시장에서는 이것과 별도로 2차 추경에 대한 이야기도 모락모락 나오고 있고 바로 그 2차 추경에 계속 언급됐었죠. 재난 기본소득의 내용이 아마 포함되지 네.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전체적으로 얘기를 먼저 해주셨는데 네. 우리 기업들 지금 어려움을 겪는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그러니까 다음 달 회사채 만기가 돌아오는 물량이 지금 역대 4월 물량 중에 최고라고 하고 네. 그러니까 그거에 대비해서 나오는 방안이 오늘 포함이 특히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네.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회사채 부분을 어떻게든 만기 이후에든 정부 당국이 좀 보장을 하는 펀드 형식으로 이런 부분이 처리될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회사채 중에서도 항공 부분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항공업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특별 관리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좀 효과가 있나 했더니 다시 어제 20원 가까이 급등을 했고요. 네. 코스피 시장은 1,500선 밑에까지도 내려온 상황이고 네. 효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오늘 나온 대책으로 어떻게 그렇습니다.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환율 같은 경우에는 600억 달러 통화 수합이 상당한 규모이기는 하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다 오로지 현금만 찾는 달러만 찾는 모습이어서 네. 실은 어제 우리나라 시장 다시 한번 큰 폭의 하락과 환율 급등이 나왔었는데 당분간 조금 더 이제 지켜볼 그럴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오늘 과연 이제 채권시장 안정펀드, 증권시장 안정 펀드가 네. 어느 정도로 기여할지 그 규모에 따라서 일단 시장 상황을 보여지게 될 텐데 더 근본적인 것은 역시 뉴욕, 미국을 바라보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지금 뉴욕 얘기하셨으니까 미 연준에서 사실상 무제한으로 돈을 풀겠다 했는데도 일단 오늘 새벽에 미국 증시는 그렇게 좀 효과가 없는 모습이어서요. 네. 이거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요즘에 이제 미국에 나온 대책을 보려고 거의 밤잠 설치신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 새벽에 역대급 정책은 나왔습니다. 네. 일명 무제한 양적 완화인데요. 기존에는 미국 연준이 약 7천억 달러라는 규모의 제한을 뒀었거든요. 근데 오늘 새벽에 나온 것은 이제 규모의 제한이 없는 무제한이고요. 양적 완화라는 게 그냥 달러를 막 찍어내는 게 아닙니다. 네. 시중에 있는 채권을 사들이고 그만큼 달러를 찍어내는 거거든요. 근데 이 무제한 양적 완화, 규모도 무제한인데 지금 더 핵심은 뭘 사들이냐에서 그동안에는 국고채라든가 부동산 관련 채권만 샀잖아요. 네. 이제는 연준도 미국도 회사채를 사주겠다. 그거 금융위기 때도 없었던 겁니다. 네, 카드죠? 금융위기 때도 회사채는 사주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일종의 모럴 해저도 논란이 있습니다. 네. 근데 회사채도 사주게 되고 또 하나가 개인 부채.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학자금 대출이 있잖아요. 또 자동차 살 때 자동차 대출 받잖아요. 신용카드 받을 때 카드론 받잖아요. 그것들에 관련한 ABS, 약간 어렵긴 한데 하여튼 그런 채권도 다 연방준비제도가 받아준다는 초유의 통화정책의 거의 끝판왕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앞서 앵커도 얘기했지만 주가는 또 밀렸거든요. 네. 그 이유는 그 부분은 통화정책인 거고 한편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1조 달러 플러스 알파라는 이제 재정정책이 있잖아요. 네. 이게 지금 상원을 통과를 못하고 있어요. 계속 민주당이 반대를 하면서 오늘 새벽에 또 1조 달러의 경기 부양이 부결이 되면서 아마 시장은 압박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무제한 양쪽 하나 나왔으니까 이제 정치권, 이 당국도 재정정책도 해라, 돈도 풀어내라. 아마 이런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나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네. 민주당도 더 이상은 이 반대를
하기는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상원에 또 재포결에 들어가게 될 텐데 이제부터는 그 트럼프 대통령의 1조 달러 플러스 알파 이 경기 부양 패키지 법안이 통과되는지 안 되는지까지를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경기 부양책이 통과되는지 안 통과되는지를 지켜보면서 지금 미 연준의 무제한 달러를 푼다는 이것도 그러면 장기적으로는 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시는 건가요? 네, 그러면? 그렇죠. 이제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이건 또 한 축인 것이고요. 이제 방역에 대한 부분이고 그 외에 금융 안정에서 지금 연준이 나온 무제한 양적 완화라는 부분. 또 트럼프 대통령은 1조 달러를 얘기하지만 다른 석상에서 지금 총 4조 달러까지 이게 좀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네. 거의 5천조 원에 달하는 돈을 풀겠다는 얘기를 해서 일단 이 두 가지 정도가 같이 나간다면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가 조금 잦아든다면 지금의 어떤 패닉의 움직임은 멈춰설 수 있을까 좀 조심스럽게 전망을 하지만 네. 역시 근원적으로는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역시 핵심 키워드다 이렇게 봅니다. 네. 조금 전에도 강조해서 얘기하셨지만 미국에서 금융위기 때도 없었던 카드까지 내밀었다고 하셨잖아요. 네. IMF가 지금 이렇게 또 전망을 내놔서 2008년, 2009년 금융위기 때보다 더 지금 힘들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신흥국들이 더 타격을 받을 것이다 네.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금융위기와 지금의 다른 점은 아까 말한 것처럼 양적 완화를 했지만 지금처럼 뭐 회사채라든가 개인 부채까지 다 사주지는 않았어요.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 당시에는 재정이 이런 식으로 뭐 1,000조, 2,000조, 3,000조, 4,000조씩 쏟아붓지는 않았었거든요. 그 이유는 앞서 IMF도 얘기했지만 금융위기 때보다 이제 더 힘든 이제 그런 상황이라는 가정하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 또 하나 당시와 좀 비교를 해보면 당시는 일단 금융이 무너졌지 실물까지는 꽤 시간이 걸렸습니다. 지금은 두 가지가 다 동시에 지금 무너지고 있으니까요. 회사가 동시에 망하게 되는 초유의 사태여서 아마 또 초유의 이런 극약 처방들이 나오지 않나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우리 얘기로 와서 네. 일단 금융시장을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 안정화 대책은 오늘 나오는 것이고 아까 얘기한 2차 추경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습니다. 예상하시나요? 이제 오늘 나올 아까 말한 초책에 있던 27조는 미국으로 따지면 무제한 양적 완화와 이제 비교가 되는 것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 트럼프의 경기 패키지 법안 1조 달러 플러스 알파는 우리의 2차 추경과 그러네요. 이야기가 맞물려 있을 텐데요. 네. 2차 추경의 규모는 지금 한 10조 원 정도로 오고 가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기술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4월 15일이 네. 총선이어서 아마 시기는 5월 초, 국회 바뀌고 나서 5월 초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마지막이 지금 계속해서 언급되는 네. 재난기본소득을 네, 네. 이번에 아마 넣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나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